2023년 7월 19일 다공 골프시티에서 양곤 시니어 클럽이 주최하는 YSC 골프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코트라 양곤 무역관, 미얀마 한인상공회의소, 미얀마 한인봉제협회, 미얀마 한인회, 한인 관계자들과 YSC 회원 68명이 골프대회에 참석하여 한 인사회의 침묵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YSC 유진 신임 회장의 선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공식 행사로 한인사회에 인사를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YSC는 미얀마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한인들의 친목단체로 2008년 나르기스 태풍 9호 활동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2014년부터 양곤 시니어 클럽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해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양한 기부와 청소 활동으로 미얀마 현지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얀마 한인들의 문화 활동을 위해 매년 한국의 음악인들을 초청하여 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상무부 무역부는 미얀마 수출업체들이 RCP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통해 수출 시 관세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미얀마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캄보디아, 태국, 브루나이, 라오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경우 관세 특혜를 받게 됩니다. RCP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선 수출업체가 관할 수출입 사무소 또는 무역부 산하 국경무역세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이후 정부는 미얀마 인권 침해 및 평화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개인 6명과 단체 1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제재 조치 내용을 보면 국가관리위원회 노동부, 이민부, 보건부, 연방장관 3명, 국가관리위원회 위원 2명, 미얀마 국영기업 중 하나인 이번광업공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발표 이후 정부의 미얀마 제재 조치로 개인 99명, 단체 19개가 포함이 되었으며 이들은 자산 동결, 유럽 입국 또는 경유 금지, 자금 제공 또는 거래가 금지됩니다. 뿌인산 노동부 장관은 노동권을 체계적으로 침해하였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습니다. 민찌아잉 이민부 장관은 로힝야족 인권 침해와 부정선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떼카잉인 보건부 장관은 정치적 이유로 의료진을 해고한 것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뽀렐 아웅떼잉 국가관리위원회 위원은 USDP 당원이고 아웅쪼미는 2023년 2월 1일 국가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때까지 라카인 주지사를 역임하면서 국가관리위원회 잔악행위에 공모했다는 이유로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국가관리위원회가 광업사업으로 자본을 축적하고 각종 정부 사업을 명분으로 토지, 압류와 거주민 강제 이주를 시키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2021년 국가관리위원회 킴마웅이 천연자원환경보전부 장관 KHIN 몽 이 제재와 2022년 일본 광업공사 제재 이후 이번 광업공사까지 제재 조치가 취해지면서 미얀마 광업 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 조치가 되었습니다. 미얀마 경제공사에서 무기 조달을 맡고 있는 쪼 스와린도 제재 조치를 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당연히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는 성명서와 함께 계속해서 국가관리위원회에 무기 및 자금 제한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U 정부는 아직까지 미국 정부의 미얀마 국영은행 2곳에 대한 금융 제재 조치 이후에도 특별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어 추가 제재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2023년 7월 31일부터 미얀마 최고 화폐 단위인 2만자권 지폐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2만자권 지폐 발행 사유는 2023년 7월 31일 자칭 세계에서 가장 큰 부처 좌불상이라며 미얀마가 소승불교의 구심점이 되어 미얀마와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건설한 마라비자야 좌불상 준공을 기념하고 2022년 7월 23일 태어난 흰 코끼리로 주장하는 라따 난다카 탄생 1주년을 기념하여 지폐를 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지폐는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한정 수량만 발행이 될 것이며 사용할 수 없는 국권 지폐를 교환하는 경우이거나 인당 지폐 3장까지만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화폐 교환은 미얀마 중앙은행 네피도, 양곤, 만달레이 지점에서 교환이 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발행되는 화폐를 보면 밝은 초록색으로 앞면에는 미얀마 화풍의 야다나, 흰 코끼리가 인쇄되어 있고 뒷면에는 사가잉 다리와 에야와디 다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2023년 7월 21일
국가관리위원회 아웅라잉우 상무부 장관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판매업체가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필수품목 및 서비스법 사시항에 의거하여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필수 서비스업으로 지정이 됨에 따라 앞으로 전자상거래 업체가 등록하지 않고 거래를 할 경우 최대 징역 3년형과 벌금형 50만 잣을 받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발표 이후 6개월 이내 등록하지 않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처벌을 받게 되며 법원에서는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압수,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부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이번 조치로 영세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 징수만 강화되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관련 부처 공무원 또는 워드 행정관리사무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후 온라인 서비스 수수료와 함께 신청을 하면 2년간 등록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2023년 7월 22일 국민통합정부에서 개점한 스프링 디벨롭먼트 뱅크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고객 1000명을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이 은행은 국민통합정부의 첫 번째 독립 디지털 은행으로 국내외 IT 및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7개월간 개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은행에서는 짭, 미국 달러, 싱가포르 달러, 태국 바트화로 예금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보안 보호 장치를 통해 보호가 되는 은행 서비스로 고객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쪼민툰 대변인은 최근 2만 자 신권 발행 발표 이후 금융부문이 불안감을 가라앉히기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기존 유통되는 공식 통황에 대한 화폐 개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가관리위원회는 미얀마 헌법에 의거한 정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화폐들이 종이 조각이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소문을 일축하였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소문에 대해 우려를 하는 미얀마 국민들은 이미 화폐 개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1987년 전 독재자 내위는 갑작스러운 화폐 개혁을 발표하며 가지고 있던 돈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이 당시에 유통화폐의 약 80%가 종이 조각이 되면서 수백만 달러 상당의 예금도 사라져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 시세를 보면 지난 7월 22일 토요일 티켈당 320만 잣이었다가 7월 24일 360만 잣으로 급등하였다고 합니다. 이 금 시세는 양곤 금방협회에서 지정한 기준거래 시세인 230만 잣과 비교를 하면 무려 130만 잣이 높은 가격입니다. 이에 양곤 금방협회는 금방협회사들과 고객들에게 2만 잣 신권 발행 소식으로 발생하는 소문에 대해 현혹되지 말고 바가지 금 시세에 대해 거래를 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금 시세로 인해 양곤에 있는 많은 금방들이 휴업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마 스트레러직 홀딩스 CFO는 국가 비상사태 이후 실현과 역경을 견뎌낸 그룹사의 낙관적인 사업 전망에 대해 밝혔습니다. 요마 스트레러직 홀딩스는 미얀마 재벌 거물인 설지펀이 회장을 맡고 있는 요마그룹의 계열사로 부동산 개발과 요식업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다른 계열사로는 퍼스트 미얀마 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이전에는 군측근 회사는 아니었으나 2022년 국가관리위원회 명의훈장 수여를 받으면서 현 정권과 가까워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FO는 2020년 이전까지는 상당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 달리 지난 2년간 어려운 시기를 통해 살아남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2년 23년 회계연도 손실액은 4,110만 달러로 지난해 회계연도 대비 거의 3배에 가까운 손실이었습니다. 가장 큰 손실이 발생한 사업은 요마 센트럴 주상복합 건설 사업이었습니다. 양곤 구 중앙역 인근의 고급 호텔과 주상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4개 고층 건물 사업이 중단되면서 2,600만 달러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기존 계획은 관광 특화 사업으로 시작을 하였으나 계획을 수정하고 2023년 하반기부터 단계별로 재개할 예정이며 동시에 건설하기로 했던 계획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불확실한 전망만 있는 상황이라 부채를 줄이고 축소 운영을 하면서 조금 더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현재 150세대 규모의 서비스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1억 2,500만 달러 부채를 탕감하였다고 합니다. 요마 센트럴 사업과 관련된 부채 5,400만 달러도 상환을 하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1,5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까지 차입을 줄이고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경영 상태를 호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인건비를 포함하여 운영 비용을 60% 이상 줄였습니다. 요식업 부문에서는 중국 프랜차이즈 리틀쉽, 미국 프랜차이즈 앤디 애니즈 사업에서 손을 떼고
KFC와 YKKO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KFC 지점은 줄어들었지만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1개에서 2개 신규 지점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식자재 공급을 위한 독일 식자재 유통업체 메트로와의 합작 투자는 중단하였습니다. 메트로 측에서는 철수 발표 성명서에서 현재 미얀마 상황이 본사에서 설정해둔 높은 기준에 부합할 수가 없어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최근 미얀마 짜 통화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부동산으로 투자자들이 대거 이동하고 주거용 부지와 고급형 아파트에서 지난 12개월간 수익은 65% 성장하였습니다. 요마그룹은 경기 회복이 느리지만 점차 가속화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주요 애로 사항으로는 환율 불안정, 에너지 가격 인상, 인플레이션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2023년 7월 26일 국가관리위원회 위원장실에서 2023년 6차 미얀마 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미나웅라잉 위원장은 국영기업들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이익이 없더라도 국가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정권을 잡은 이후부터는 정부 대출이 발생하지 않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국가 경제에 대해선 2022년 23년 회계연도 GDP가 3.4%로 성장하였으며 2023년 24년 회계연도에는 GDP 4%까지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는 농업 기반의 국가로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품 생산을 하여 세계 식량 안보에도 기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미얀마 농축산물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국제 시세를 모니터링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식용유 수입에 너무 많은 외화를 많이 지출하고 있어 2025년부터 식용유 자급자족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최근 2만자 신권 기념 집회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싱가포르 업체 프라설앤 리브는 미얀마 양조장 설립을 위한 합작 투자 계약 체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F&N 인베스트먼트와 사파이어 브루어리 미얀마는 미얀마 윈 브라더스 그룹과 미얀마 양조장 설립을 위한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 투자 금액은 싱가포르 달러로 약 1,920만 달러라고 합니다. 양조장의 규모는 약 35에이커가 될 예정이며 최대 50년 동안 장기 임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면허는 취득을 하였으나 규제 승인, 산업용 토지 전환, 장기 임대 계약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1997년 F&N은 에이저 퍼시픽 브루어리즈 지분 55%를 매입하여 미얀마 맥주 시장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2015년 F&N은 MEHL에게 지분 55%, 약 5억 6천만 달러에 매각하면서 철수한 바 있습니다.